보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적 있나요? 보험 때문에 속상한 적 있으시죠? 여기 좋은 보험 약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오늘도 녹용인삼 보약과 같은 건강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보험의 내비게이션 친절한 나비입니다. 보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계신다면 저희 알약보험을 찾아주세요. 저희가 여러분께 딱 맞는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알약보험을 듣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알약보험 홈페이지 www.yolocast.co.kr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자칭 타칭 보험을 제일로 쉽게 설명해 주시는 훌륭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빡대리님, 한수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뭐 저야 잘 지내고 있고요. 뭐 항상 우리가 나비님께서 저희 두 사람한테 안부를 네. 물어보시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거꾸로 나비님한테 제가 안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좀 잘 지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쭤주셔서. 너도 좀 이래봐. 인삼 녹용 좋아하면서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나중에 하늘로 떠날 때 숨 안 넘어가서 힘들다던데. 많이 힘들 거예요. 아, 요즘 힘들어요. 안 그래도 요즘 겁나게 액땜하고 있는데 네. 그냥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려고 2018년도에 우리 알약보험이 대박이 나려고 하는지 제가 요즘 아주 액땜을 하고 있습니다. 아, 힘드시군요. 네, 열심히 잘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파이팅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도 질끈 동여매고 이마를 훤히 드러내면서 까고 왔어. 얼굴 부담스러워. 아,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빠밤. 변액보험 파헤치기 4탄. 저희가 이제 지난번부터 11화부터 이제 변액보험을 아주 아그작 씹어먹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변액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매주 변액보험 이론과 실제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보험 소비자분들께서 변액보험에 대해 좀 더 체화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을 가장 먼저 알려주실 건가요, 빡대리님? 네, 오늘은 변액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변액종신보험이죠? 네, 그렇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탄생 비화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네. 우리가 일반 종신보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망보험금 1억을 보장받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한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치 보험료를 납입하고 다음날 사망해도 1억을 보장받잖아요. 그렇죠.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사실 50년 후에 사망을 해도 똑같이 1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뒤에는 그 1억이 지금의 1억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물가는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할 거고 그렇죠. 돈의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20년 전에 1억은 현재 가치로 역산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똑같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시간이 이게 흐름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상상들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 투자의 개념이 접목되면서 투자해서 수익이 난 것을 보험금으로 드리게 되면 점점점 보험금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변액종신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요. 최초에 가입했을 때 가입 금액 1억, 예를 들면 1억, 그것은 최저 보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듣고 보니 확실히 변액종신보험이 일반 종신보험보다 진화한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투자를 통해서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를 보장해주고 거기다가 가입 금액도 최저 보증을 해주니까요. 좋네요. 맞습니다. 그 가입 금액이라는 말은 이렇게 쉽게 추가로 보완드리면 사망보험금, 네,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이 네. 최저 보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반 종신보험과 비교했을 때 대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상품이 유리한 걸까요? 네, 이게 같은 값이면 더 싼 게 좋잖아요. 네네. 네, 딱 이게 그런 경우인데요. 일반 종신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은 보험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이 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보험료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인 예정 이율이라는 것 때문인데 예정이율이요. 잠시만요. 이게 예정이율이란 말이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참에 한수희님의 뛰어난 능력으로 매우 간략히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왕부담이다, 왕부담. 와. 아니요. 언제나 뭐 한 수 위에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주 쉬울 겁니다. 네. 여러분이 은행에 가면 예전에 이런 문구를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마케팅 할 때 1억 만들기 통장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으시죠? 저는 본 적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1억을 만들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1억 나누기 120개월을 하면 매월 내는 돈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자가 붙을 거예요. 네. 이자가 높을수록 한 달에 내는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죠. 이자가 높아지면 적게 내도 1억이 빨리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이자율이 떨어지면 돈을 더 많이 내야 이자율이 1억을 낮으니까 만들죠. 1억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렇게 이 이율이라는 것이 바로 납입하는 돈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건데 예정이율이 높으면 네. 보험료가 싸지는 거고요.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자율에 따라서 1억 만들기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변액종신보험과 일반종신보험을 비교를 하면 일반종신보험에 비해서 변액종신보험의 예정률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이. 그래서 보험료가 더 싼 겁니다. 그러네요. 여러분은 지금 저희 알약보험을 듣고 계시는데요. 알약보험을 듣다 보니까 빨리 상담을 신청해서 보험 고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저희 알약보험 홈페이지 욜로캐스트로 들어오셔서 첫 화면에 보이는 상담 신청 네모 상자에 간단한 내용을 남기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보호해드리고요. 저희 욜로캐스트 주소는 www.yolocast.co.kr입니다. 네이버에서 알약보험을 치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듣다 보니까 일반종신보험하고 변액종신보험하고 예정이율이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어차피 한 회사의 상품인데 이율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반 종신보험은요. 네.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대한민국의 기준 금리를 바탕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준 금리가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낮은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랑 뭐 가장 좀 반대적인 개발도상국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종신보험의 예정 금리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아마. 예, 국가적인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네. 반대로 이제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객께서 납입하신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넣어서 자산 운용을 하다 보니 2.75%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예정이율을 조금 더 높게 공격적으로 이제 책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숨은 차이가 있었네요. 사실 이거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전혀 알 수 없는 잘 내용들이잖아요. 모르시죠. 예, 맞아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판단을 하자면 만약 내가 지금 종신보험에 가입을 해야겠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한 변액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맞겠네요. 당연하죠. 예, 정확합니다. 보험료가 사실 저렴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망하게 되면 기본 그 가입 금액에, 최초에 그 가입했던 금액에 자산 운용을 해서 발생한 펀드의 적립금을 얹어서 추가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성비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는 혹시 이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기본적인 사망보험금은 최저 보증을 하기 때문에 고객께서는 손해 보실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인데요. 행여 그 담당 설계사께서 네. 변액 종신이 아니라 일반 종신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입을 권유한다면 네. 그분께서는 아마 변액보험 자격증이 없다거나 네. 뭔가 좀 얘기할 수 없는, 밝힐 수 없는 무언가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알면서 뭘 모르는 척을 하고. 근데 이게 네. 저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이게 이제 담당 설계사가 변액보험이 아닌 일반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경우도 봤지만 네. 오히려 고객이 네. 변액보험은 싫다. 나는 일반 종신보험을 원한다라고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일반 종신보험은 예정이율이 아닌 이제 우리 실제로 해지환급금은 적용률이라고 하는 공시율을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 고객이 받아갈 수 있는 환급금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물론 약간의 그 변동 이율 때문에 좀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변액보험처럼 투자 수익이 꺾였을 때는 해지원금의 변화가 줄 일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원하는 고객들은 비변액 상품을 원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고객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사망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죠. 환급금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똑같은 사망보험금, 오히려 변액보험은 가산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서 보험금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최저보증이 이미 되니까 같거나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싼 보험료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고 보험금은 고정돼 있는 일반 종신보험을 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비용이 낭비되는 거죠. 다만 중간에 해지했을 때 약간의 변동성이 변액보험이 좀 더 크다는 것은 있지만 결국 종신보험 오랫동안 끌고 가면 그런 리스크도 거의 해지가 되기 때문에 종신보험 좋다라고 봐요. 사실 요즘에 보면요. 고객들께서도 먼저 해지환급금이 언제 100%가 돼?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보장성으로 다 가입을 했는데 네. 저축성으로다가 자꾸 질문을 그렇죠. 하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뭐 고객들이 뭐 착각을 하거나 조금 생각에 오류를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은 최초의 설명을 받을 때 보장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축성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크게 각인이 되어서 설명을 받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박대리님도 골프 하시잖아요. 네. 골프 치러 가실 때 채를 몇 개 정도 들고 가시죠? 라운드 나가시면? 한 10개 들고 가죠? 근데 10개를 다 쓰나요? 아니죠. 다 쓰진 않죠. 무겁기만 하죠? 그리고 또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드라이버는 맨 처음에 때리는 게 드라이버 아닙니까? 아, 뭐, 홀마다 다르죠? 뭐 물론 아, 그렇지만 네, 이제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처음에. 네, 그렇잖아요. 중간에는 안 하니까. 퍼터로 첫 타를 치진 않잖아요. 네, 그 희한한 경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상황에 맞고 목적에 맞는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해지원급금 100%가 언제냐를 따진다는 것은 그렇지. 퍼터 들고 첫 타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가입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보장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들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그렇죠. 네. 언제 100%가 되니까 난 이때까지만 유지하고 해약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필드에서 영업하시는 FC님들께서 이거는 언제 환급이 돼라고 강조하시면서 판매하는 거기 분들도 막 하이라이트 많습니다. 쳐가지고 예. 막 동글뱅이 치고 하잖아. 이 조금 트렌드가 좀 이렇게 다시 좀 재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영업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입을 하시는 우리 고객분들도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정립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안타까워요. 생각 들고요. 저희가 매 방송마다 누차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목적에 맞는. 네, 오늘도 그것에 맞게끔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더 유용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변액종신보험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액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과 다른 점 중에 가장 큰 것이 뭐가 있냐면 사망보험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네.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내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에다가 추가로 얹어드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같거나 더 많아집니다. 일반 네. 종신보험에 비해서. 반면에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에도 그 수익금이 투자 수익이 그대로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죠. 해지원급금도 수익이 좋을 때는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물론 변액이다 보니까 수익이 조금 안 좋아졌을 때에는 조금 더 적어지는 그런 면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적어지는 것들을 조금 방어하기 위해서 변액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펀드를 선택할 때 채권형 펀드를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비중이 확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회사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뭐 적어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의무적으로 채권형에 가입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주식이나 혹은 다른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나머지 부분 채권형으로 의무 부과를 하는 것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조금은 공격적으로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저축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최초에 가입한 보장은 최저 보증을 해줍니다. 설령 수익이 그렇죠. 악화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반면에 이제 공격적인 펀드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면 그만큼 얹어서 더 드리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만큼이라도 최대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내 기대 수익을 좀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외의 해봐.
인신공격이야. 요즘 장난 아니에요, 요새. 알죠? 소수 인종을 배려해주는. 아니, 강의하신다면서요. 발음이 중요하니까, 한번. 갑자기 엄청 크게 들리네, 그 소리가. 어떻게 하라고, 근데? 뭐라고? 이외의. 이외의. 그렇지. 잘했어요. 자, 변액종신보험 가입시. 내가 두고 본다. 한 번은 내가 잡는다. 그러게 아까 시작할 때 왜 이렇게 공격을 했어? 이 말을 깠다는 둥. 내가 오늘 깠대니까, 그래서 깠잖아, 한번 지금. 아, 알았어요. 나 얼굴 빨개졌어. 네. 변액종신보험 가입 시 펀드 구성을 좀 더 공격적으로 구성을 해서 적립금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사망보험금이 늘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돈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수희님. 뭐, 빨리 하세요. 아유, 정말. 마음 상했으니까. 소심쟁이. 네, 근데 변액종신보험이요. 시중에 보면은 그냥 변액종신보험이라는 이름의 상품도 있고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두 상품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요, 지난번 저희 알약방송 그 15화에서 네. 한수희님이 좀 유니버셜 기능에 대해서 네. 굉장히 상세하게 쉽게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엄청 쉽게 설명해 네, 주셨죠. 그 나니까 그 정도 하는 거지. 저 내년에 좀, 고개를 좀 숙일래나 모르겠네. 한 살 더 먹고. 머리가 커서. 네. 여기가 숙여지면 큰일 나요. 디스크 와요. 네, 그 유니버셜 기능에 대한 유무의 차이인데요. 잠시 복습해드리면, 유니버셜 기능은 그 은행의 기능이죠. 납입 중지, 중도 인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분들께서 보험을 가입하고, 2달 연속 납입을 안 하게 되면, 못 하게 되면 이제 실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효력 상실된다는 실효가 되는데, 하지만 이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들은요, 납입 중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상품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납입 중지를 통해서 그 효력의 상실, 실효를 막을 수가 있어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고객은 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불의의 사고를 좀 당하더라도, 납입 중지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납입을 안 하더라도 충분한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죠. 네네. 네. 가끔 이 고객분들 중에서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FC님들 중에서는 이 기능을 너무 강조해서 무리하게 좀 판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20년 납 상품인데 2년 후부터는 납입 중지해도 된다. 그러니까 2년만 맞아요. 좀 납입해달라. 네,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부탁조로. 판매를 할 때 좀 부담감을 줄여주려고 맞아요. 하는 멘트인데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장기간 납입 중지를 이용하게 되면 그 유지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별로 상품별로 좀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돈이 필요할 때는 이자 없이 이제 중도 인출해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중도 인출 기능이 있고, 그죠? 그리고 펀드에 대한 수익을 좀 더 노리고자 한다면 이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립금을 좀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변액 종신보험에 포함돼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된 거죠. 계속 진화한 겁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알약보험을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저희 알약보험은 팟빵,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다운받아 놓고 편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좀 더 다양하고 또 색다른 기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때요? 네, 그렇죠. 아까 우리 빡대리님 그 진화 얘기하시는 게 딱 적절한 것 같은데, 네. 변액보험은, 확실히 이제 변액종신보험은 우리 나비님하고의 공통점은 있어요. 진화라는 측면에서. 많이 진화하고 있고, 색다른 기능 얘기하셨는데, 소리. 요즘에 또 색달라지고 있죠. 매주 여기저기 이렇게. 색달라지고 있죠, 볼 그래서 때마다. 그런 기능들이 이제 변액종신보험에도 있어요. 변액종신보험은 이렇게 한번 상품이 출시가 되면 사실 보험사끼리 서로 아이디어를 카피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적인 기능을 넣어서 또 비슷한 걸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최근에는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이렇게 나왔는데 유행처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찾아서 쓰는데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게
연금으로 전환하면 중간에 해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맞아요. 나서 더 이상 그 이후는 사망보험을 보장을 못 받게 되는데 그렇죠. 생활비로 받는 요 상품들은 그 일정한 기간이 되면 적립금의 일부를 찾아 쓰되 내 사망보험금이 조금씩 감액되어가는 줄어드는 방식으로 해서 연금으로 받는 그 돈을 돌려받는 기간 동안에도 사망보장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이 되는 두 겁니다. 가지를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아, 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조금씩 사망보험을 조금씩 축소하고 네. 내가 갖고 있었던 적립금을 조금씩 돌려받고 거기에 또 좋은 점은 변액보험은 원래 최저 보증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네. 연금 상품에는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 연금 상품에는 보증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변액종신보험과 같은 경우는 내 적립금에 대한 보증은 없습니다. 아, 적립금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은 보증을 해주지만 네, 네. 적립금의 보증은 없는데 네. 생활비로 받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나중에 생활비로 받는 부분은 회사에 따라서 일정한 퍼센티지를 보증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ING 같은 경우는 생활비로 받을 때는 2.85%를 보증해주고요. 메트라이프는 아마 2.8%를 보증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보증을 해주는 제도가 거의 있죠. 다 보증합니다. 왜 그쵸. 그러냐면 보증 제도가 없으면 시장에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적정한 그 최저 보증 적립 금리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적립 이율 이거를 최저 보증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뭐 이런저런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다른 기능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능이 자꾸 생겨서 복잡해져야 저희 같은 사람이 먹고 삽니다. 어려워야 돼. 누구나 너 혼자 먹고 이해하면 살겠다는 거지. 뭐 약육 강식이죠.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다양하고 또 유용한 기능들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을 테니까 다만 우리 고객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기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뭐 어찌됐건 이러한 기능들이 적던 많던 간에 원하는 사람들이 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계속 하시죠. 그렇다면서요. 네. 네, 선택이 가능해요. 좀 전에 둘 중에 하나 놓쳤어. 지금 뭔가에 개입이 생겼어요. 누구야? 놓쳤어. 아이고. 자연스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생활자금으로 이제 받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컨셉들을 좀 강조하다 보니 이 상품명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장성 상품인데 종신보험이잖아요. 보장성 네. 상품인데 저축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끔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가져가는 형태가 된 거죠. 즉 이제 뭐 정리하면 추가 납입을 해서 펀드에 운용해서 수익을 내고 그 늘어난 자산을 생활자금으로 받던지 뭐 연금으로 받던지 하는 뭐 이런 다양한 선택들이 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게 일종의 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보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장을 가장 뭐 강조를 했다 쳐도 이러한 그 옵션 기능들이 설명되어지다 보면은 당연히 저축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에 생각이 드는 건 아, 내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구나. 뭐 내가 가입한 게 이런 기능들이 크구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목적에서 벗어난 상품에 가입을 하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뭐 그러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이렇게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정말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설명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데요.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떤 상품들을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상품 이름이 변액 유니버셜 종신이잖아요.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 보장성 상품이거든요. 근데 투자하면 이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이번 방송을 좀 준비를 하면서 변액 종신보험의 펀드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딜까라고 한번 좀 살펴봤어요. 펀드의 종류. 네, 그랬더니 이제 미래에셋 생명의 변액 종신보험의 펀드가 이제 40개가 있더라고요. 오, 굉장히 네. 많네요. 사실 변액 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투자형 저축성 상품에 달려있는 펀드 개수보다도요. 네. 미래에셋 생명은 종신보험의 펀드 가지수가 더 많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뭐 ETF 펀드가 좀 들어가 있던데 ETF 펀드는 이제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펀드 운영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한 펀드예요. 네. 그러니까 운영 수수료를 최소화해서 그 남는 여분의 그 수익을 해지 환급금에다 더 높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미래에셋생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펀드 가지수가 많고 펀드 운영 수수료가 적은 그런 작전을 피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러한 운영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박 대리님께서는 펀드의 개수에 조금 중요성을 강조를 하신 것 같고요. 우리 한수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반찬이 많은 집에 갔다고 해서 꼭 그 식당이 좋은 식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뭐 상황에 따라 다르죠. 아니, 반찬이 다 맛있으면 모르겠지만 반찬이 40개나 있다고 40개나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저는 다 먹는데. 대단하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골고루 먹어야지. 우리가 이제 뷔페에 간 거예요. 뷔페에 가서 음식을 막 먹는다고 하지만 이런 경험 있잖아요. 가지수는 참 많은데 먹을 거 없다. 그렇죠. 맞아요. 분명히 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주 겪는 거죠. 반면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제대로 돼 있는 셰프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서 셰프들이 15분 동안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죠. 딱 하나 정도 만들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정말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제대로 돼 있는 전문가가 제대로 돼 있는 펀드 운영을 할 수만 있다라면 근데 거기서 말하는 펀드 운영은 우리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던 이제 자산을 분산하는 채권과 주식, 국내와 해외로 잘 분산해 놓은 그런 펀드들을 운영한다라면 굳이 펀드가 40개나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험사들에서도 자산 배분형 펀드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많이 나오죠. 우리 네. 고객들이 어떤 펀드 할까 고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럴 때 그냥 자산 배분형 펀드가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자산 배분형 펀드는 그냥 100% 넣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아서 해주니까. 네, 알아서 전문가들이. 해주니까요. 예. 그래서 자산 배분형 펀드 그리고 또 어떤 회사들은요 그 자산 배분형 펀드를 회사에서 각 몇 개 운용사에게 뿌려줘서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경쟁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개의 운용사들 있잖아요. 뭐 네. 한국투자운용이라든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에게 뿌려주고 그 뿌려놓은 회사들이 각자가 다 노력을 해서 운용을 하면 그 순위대로 이렇게 쫙 나오죠 데이터가. 그러면 고객들이 또 그걸 보고 다시 또 펀드를 선택하고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두 분의 시각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박 대리님께서는 펀드의 개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중요성, 무게감이 더 많이 실리시고 한수희님 같은 경우는 운용사의 능력,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저하고 남편하고 뭐를 먹으려고 뭐 어느 식당을 가자 할 때 굉장히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나비님하고 의견 일치되는 사람은 국내에 몇 없어요. 왜 이러니 이건 진짜. 네, 맞박도 까고 왔는데 오늘 맞박. 제대로 된 것만 있다라고 한다면 금상첨화죠, 진짜.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전문가의 시각이 다 다르고 또 이렇게 고객들도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내 목적에 맞는 상품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그런 도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나하고 이제 좀 잘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알약보험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 제대로 된 전문가 나와 잘 마음이 맞는 전문가를 만나시려면 어디를 통하시면 된다? 저장, 네. 오늘 우리 굉장히 뭐가 안 맞아 지금. 욜로캐스트. .co.kr. 네네. 네, 그래서 팟빵. 알약보험의 전문가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욜로캐스트.co.kr을 저장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아유, 정신없어라. 그럼 이제는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함에 있어 우리 보험 소비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 꼽자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팟캐스트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최근이 아니라 뭐 올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액 종신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종신보험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어느 회사가요? 그 동양하고 동부생명, 지금 DB생명이네요. 동양생명하고 맞다, 맞다. DB생명의 그 일반 종신보험이 어마어마하게 팔렸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예정 이율로 2.75, 2.9%를 책정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이게 확정금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FC님들께서는 이거 봐라, 2.75, 2.9%를 제공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 납입을 하면 실제 나중에 환급금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고객들을 보장성 상품을 저축성으로 둔갑해서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추가 납입을 했을 때 이렇게 해지 환급금이 늘어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판매를 하면서 되게 쉽게 결과물들을 가져오긴 했는데 네네. 실제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 이 상품을 추가 납입하는 고객은 1%가 되지 않아요. 설명은 실컷 들어놔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FC님들이 판매하기 쉽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2.75% 준대, 2.9% 준대라고 해서 저축성으로 막 가입을 했지만 실제 추가 납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결과물이 다르면 그렇지. 대량으로 민원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실제 근무하는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점쳐보건데 이러한 트렌드는 내년이 되면 조금 이제 사그러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2.9%도 이제 조금 내려가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이 되면 이 확정금리 이 예정 이율에 대한 제공 수준은 점점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외국사 중심으로 변액종신보험을 갖고서 계속 판매 드라이브 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어서 뭐 수수료라든가 뭐 프로모션이라든가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요게 트렌드가 약간 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으로 트렌드가 조금 바뀔 좀 것 같다. 바뀔 거다. 네,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뭐 추가 납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뭐 신중하게 또 그렇죠. 적극적으로 네, 맞아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고객분들께서 상품을 가입하실 때 그 가입 목적 그리고 정확한 철학을 갖고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보장과 함께 뭐 저축도 같이 하겠다. 그럼 2.75나 2.9가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상품인 변액 종신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보장성만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변액 유니버설 종신을 저렴한 거니까 네. 저렴한 걸로 가져가시면 되고 수익을 나는 가져가기 위해서 추가 납입을 꾸준히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일반 종신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확정적이진 않지만 기대 수익률이 높은 변액 종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한 목적과 철학을 좀 갖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수희님께서 한참 기다렸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 표정이 엄청 지루해 지금 죽겠다. 근데 청취자들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조금 더 한 수 위에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들께서는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딱 2개만 보시면 됩니다. 2개. 네, 2가지만. 첫 번째는 예정 이율이 몇 %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상품별로 예정 이율이 다를 텐데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예정 이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것. 높은 게 좋다 그랬잖아요. 높은 높은 게 거. 싸다고 했잖아요. 옆에 있어도 저런다고. 아, 나 지금 보험료가 낮은 거로 잘못 생각을 했어. 나 되게 똑똑한데 오늘 왜 이러지? 예정 이율이 높은 것이 보험료가 쌉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정 이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웃지 말고 좀 들어요. 숨 넘어가겠어. 자, 그리고 제가 다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 설명서 혹은 가입 설계서를 받아보시면 보험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험 가격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숫자가 크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거고 100보다 숫자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가입하실 때 예정이율이 몇 %인가 그리고 보험 가격 지수가 몇인가 90대라면 조금 더 싼 거고 100이 넘어간다면 더 비싼 거니까 이 그렇죠. 2가지를 살펴보시면서 가입을 하시면 크게
틀리진 않으실 겁니다. 그 말씀하신 예정이율이요. 그 상품 설계서에 표시가 다 되어 있나요? 있죠. 그럼요. 그럼요.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네, 예정이율과 적용이율은 조금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은 또 달라서 그렇지. 여하튼 예정이율,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예정이율이 몇 %인가 더 높은 게 좋다. 높은 거. 그리고 보험 가격 지수는 100보다 낮은 게 낮은 좋다. 이 두 가지를 잘 보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정이율은 높은 것, 보험 가입 지수는 100보다 낮은 것. 낮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똑똑하지. 참 대단한 거 하셨어요. 아, 그럼.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자, 지금까지 변액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서 저희는 알아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변액 상품을 들고 찾아올 거고요. 저희 알약보험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냥 듣고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알약보험을 듣고 정말 좋은 방송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꼭 좋아요랑 구독 신청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